환경 영향 평가 파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의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은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좀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환경 영향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 자연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 조사, 특히 이제 동식물 조사 쪽에 그래서 동식물 조사 방법론을 동물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 군별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식물 조사 같은 경우는 식물상과 식생 조사가 나눠지는데 식생 조사 쪽 식생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의 기본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정의는 뭐 사전에 미리 환경이 그 사업 계획이 환경 영향을 예측 평가 그리고 그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가 드리고, 기능으로는 뭐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는 살펴보시고, 유형으로는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략 환경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소규모 환경 평가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방문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상에서는 이렇게 평가 준비서를 작성해서 심의받고 초안 작성하고 의견 수렴하고 본안 만들고 협의 승인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냐 아니냐,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스크리닝이고, 우리나라는 준 스크리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이미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환경부가 좀 의견 수렴해서 좀 그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좀 하고 있고, 사업의 규모, 특히 이제 면적 규모를 가지고 많이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핑이라고 하면은 평가 준비서,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이 사업의 특성, 그 다음에 대상지의 특성, 생태계 특성을 고려해서 어떠한 항목을 더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서 환경 평가의 효율성, 평가의 집중성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스크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걸 환경평가 협의회 심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에서는 이런 죽중학력 평가뿐만 아니라 약식평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딱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환경영향평가에 뭐 어떠한 분야를 환경영향평가에 적용을 해라,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쓸 경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서는 이렇게 이게 환경영향평가에 쓰는 보고서의 어떤 항목에 대한 보고서 목차입니다. 크게는 환경영향 조사, 영향 예측, 저감 방안, 상황 조사, 이런 이제 보고서 목차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환경 영향 평가의 어떤 그 분야의 뭐 개선 방안이나 그다음에 그런 방법론을 제시할 때 이런 목차 구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황 조사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거를 조사할 것이냐, 조사 항목, 어느 범위만큼 할 것이냐, 조사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영향 예측도 마찬가지로 영향 예측 항목, 영향 예측 범위, 방법, 그다음에 이제 결과 되고요. 저감 방안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통해서 영향이 얼마나 났는지를 평가해보고, 이게 분명히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미치는 거에 따른 사업 계획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냐, 그다음에 저감 목표를 제시해서 최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방안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환경 조사는 공사시와 운영시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요런 좀 틀 체계를 잘 남겨주시면 답안지 작성하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이어서 환경 영향 평가 예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 영향 평가 예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한 10문제 정도 좁혀왔는데, 좀 기본적인 내용 문제와 그다음에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될 거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좀 한 3개 정도 좀 뽑아봤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이제 기본 원칙,
그 다음에 사후환경 조사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개선 방안을 좀 예상 문제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경관 영향심의 제도는 103회 때 한번 나오고 지금까지 거의 계속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자연경관 영향심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하고 특히나 자연경관 영향심의의 절차 중에서 조망점을 선정하는 과정,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옛날부터 계속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들의 독립성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조사 방법론 쪽에서 환경평가 사업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식생조사 방법 중에서 식생조사 지점이나 그 면적을 어느 정도 할지 그런 내용이 시험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태양광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문제가 돼서 환경에 훼손을 많이 시켜서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내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문제를 좀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문제라서 환경영향법의 목적, 국가 등의 책무, 이게 최근에 환경영향평가서 문제에 나와서 보았습니다. 나머지 3개 문제는 기출 문제에서 가장 좀 기본이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뽑아왔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평가, 그 정의와 차이점을 쓰는 건 진짜 기본적인 문제인데 107회에 나와서 다시 나와도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건 환경영향평가의 이제 적용 방안들을 좀 하는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에 적당한 걸로 판단되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ID를 적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의 평가 기법을 어떻게 환경평가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또 출제가 된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문제를 생각해서 좀 뽑아봤습니다.